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의사들이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시청자분께서 코멘트를 남기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식을 할 때 당뇨약을 끊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세철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이 질문을 하시고 다시 그 글을 찌우셨는지 제 알림에는 나왔는데 그 글을 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질문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질문하신 분들이 먼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절대로 바보 같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어떤 질문 하시는 분 보면 막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 농담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의 질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이 질문을 찌우셔서 그냥 방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송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오세철님의 질문 계속하면, 단식할 때 약도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자디앙 듀호 48시간 단식했는데 약 안 먹었거든요. 맞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당뇨약을 자디앙 듀오 하나만 먹는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자디앙 듀오가 결과적으로 자디안스 SGLT2 인히비터와 두 개를 합쳐 놓은 약입니다. 그 두 가지 약 모두 다 저혈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 이 약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약 이외에 다른 약을 먹게 될 경우, 특히 설포닐유리아 계열, 글리피자이드, 글리뷰라이드, 글리메프라이드 아니면 인슐린 같은 것을 계속 하시면서 단식을 할 경우에는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인슐린이나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식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걸 까먹고 단식을 했다 하면 이 약을 안 드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환자의 상황마다 이 약을 안 먹어가지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방송으로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사람마다 다른 치료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을 보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30km나 20km로 달리고 있는데 차에 빵꾸가 났다. 그럼 브레이크를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빵꾸가 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120마일 그러니까 한 180km, 19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빵꾸가 났다. 그러면 바로 서야 되니까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라, 천천히 잡아라,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속도를 낮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당뇨도 운전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당뇨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브레이크를 잡든지 엑셀레이터를 띄든지 똑같은 컨셉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당뇨에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모두 다 커버를 여기서 해드릴 수가 없고, 상황마다 그분의 피검사,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걸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당뇨가 좀 심하신 분은 의사와 상의를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하나 포인트. 이 간헐적 단식에서 내가 당뇨에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말을 했을 때는 대부분 2형 당뇨를 말합니다. 자, 1형 당뇨도 간헐적 단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형 당뇨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1형 당뇨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하실 때 조심해서 혈당을 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스텝이 있고 약을 조정하는 스텝이 있어야지 되고, 약을 무조건 끊었다가 만약에 DKA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1형 당뇨는 굉장히 이런 것을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의사와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이 유튜브 오늘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의사와 어느 정도 안 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심한 당뇨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당뇨라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혈당이 뭐 밥을 먹고 200, 250 정도 올라간다,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뭐 7.5 밑에다, 뭐 이러신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 똑같이 7.0 위하면 또 뭐 약을 하나, 메폴민을 하나 드신다든지 뭐 잘디안스라는 거, 뭐 SGLT2나 DPP4나 뭐 이런 약을 하나나 2개 정도만 드신다. 설포닐유리아나 인슐린 이런 계열을 안 드신다 하는 분에 한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 특히 A1C가 뭐 7.2, 7.3 이 정도 밑이라고 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약을 끊고 하셔도 무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혈당이 뭐 500, 600까지 오르신 분, 450 뭐 이렇게 오르신 분들이 무조건 약부터 끊고 단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250 뭐 이 정도 나오신 분들이야 약을 끊고 단식을 하면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과 인슐린 계열의 약, 이거는 저혈당을 빠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혈당을 막 내리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분께서 예전에 제가 한 강의를 듣고 약을 바꿨더니 혈당이 막 올라갔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이 어떻게 바꿔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이 더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